와우! 달슨의 라이브! 이따 새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첼시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첫 번째 경기 열리게 됩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두 팀 간의 맞대결. 스타들도 많이 있죠. 스타 보는 재미도 있을 텐데 또 하나는 감독 보는 맛이 좀 있을 그런 경기죠. 시메오네 감독하고 투엘 감독하고 두 감독 다 전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이런 이제 감독들이기도 합니다. 알레티의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 2월에 코로나 이제 확 전면적으로 퍼지기 전이었는데 마드리드 가서 완다 경기장에서 이제 직관을 했습니다. 그때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. 시메오네 감독. 예. 올블랙 뭐 유명하잖아요. 옷 딱 챙겨 입고 경기 흐름에 따라서 그 완다 경기장에 모인 그 팬들을 향해서 정말 응원을 유도해내는데 와 소름이 끼칠 정도더라고요. 진짜 이렇게 막 심장이 터져나가는 듯한 경기장 분위기를 느꼈는데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시메오네 감독입니다. 시메오네 감독은 거침없죠. 뭐 어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그런 감독이기도 하고 축구적으로도 굉장히 뚜렷하죠. 사키이즘, 아리고 사키 이제 그 계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주 강력한 압박, 두 줄 수비, 아주 빠른 공격 전환. 물론 이제 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는 뭐 두 줄 수비 사사이로만 이 알레티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철학을 갖고 있죠.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메오네 감독 그리고 투엘 감독은 이제 첼시의 램파드 감독 뒤를 이어서 지붕을 잡았는데 뭐 사실 성격하면 투엘 감독도 빠질 수가 없죠. 가는 곳마다 이 설화 뭐 충돌 이런 거 많이 하죠. 한번 부닥쳐가지고 막 싸우고 나오고 막 이런 거 참 많이 있습니다. 괴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는데 지난 주말에도 그런 거 보니까 첼시 경기에서 오도이를 후반전 시작하면서 투입했는데 30분 있다가 빼버렸어요. 그러니까 교체 투입한 선수를 교체 아웃시켜버렸습니다. 사실 이건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것 때문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것 때문에 계속 기자회견 같은 데서도 그때 왜 그랬냐 혹은 그게 문제가 되진 않겠냐 앞으로 뭐 문제되지 않는다 축구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얘기 다 끝나고 우리 분위기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투엘 감독은 가는 곳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근데 전술적으로도 역시 투엘 감독도 정말 뛰어나죠. 결은 좀 다르죠. 시메오네 감독이 그 사키이즘이라고 한다면 투엘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그러면서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는 전술적으로는 뭐 약간 천재기가 좀 있죠. 원래 천재와 약간 똘끼는 이렇게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약간 투엘 감독 보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시메오네 감독과 투엘 감독의 그런 전술적인 어떤 부닥침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워낙 그 직격탄을 쏘아 올리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이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. 투엘 감독이 지금 첼시 감독 된 이후에는 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유지될까?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? 투엘 감독의 첼시가 지난 1월 말에 그 울버햄튼 경기 이제 투엘이 데뷔전 치렀죠. 첼시 감독으로. 그때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이후로 뭐 5연승 포함을 해가지고 첼시 지도자 된 다음에 7경기에서 5승 2무 무패 한 번도 지지 않고 있어요. 첼시가 그러다 보니까 순위도 9위에서 현재 5위까지도 올라갔고 이 챔스권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번 새벽 경기는 좀 투엘 감독의 첼시의 진정한 실험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투엘 감독의 첼시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앉을 건지 이런 거 좀 봐야 되겠죠. 투엘 감독이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여름에는 파리 이끌고 챔스 결승 가기도 했었네요. 그런 걸 또 재현할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상대가 좀 만만치 않죠. 시메오네 감독의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1위입니다. 너무 잘 나가고 있죠. 물론 최근엔 좀 좋지 않아요. 지난 주말에도 레반떼에게 졌고요. 그거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 라리가 4경기에서 1승밖에 없습니다. 1승 2무 1패 한 반타작 정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잘 나갔던 흐름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1위까지 올라갔던 흐름을 놓고 보면 최근엔 조금 그렇지 않다.
이유는 이제 부상자도 좀 많이 있었고요. 또 코로나 문제가 한번 팀을 이렇게 좀 발칵 뒤집어 놔가지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조금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메오네 감독이 이끄는 이 알레티를 쉬운 상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팀은 없습니다. 예. 실제 이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이렇게 시작되는 그걸 결선 토너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토너먼트에서 홈 경기는 진 적이 없어요. 이번에 이제 홈 경기인데 9승 4무 무패. 예. 그러니까 진짜 토너먼트에도 강하고 챔스 딱 홈 불러들여가지고 상대 팀 진짜 어렵게 하는 팀입니다. 물론 이 경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알레티의 홈 경기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스페인으로 입국하는 게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이제 루마니아의 부큐레스티에서 치러지게 됩니다. 조금 손해죠. 이런 거 보면 알레티가. 두 팀의 지금 이렇게 중요한 승부 또 사실상 중립 경기 정도가 되는데 이 경기는 많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 때 1, 2차전 다 치러봐야지 안다와 1차전 같은 경우는 한 골 승부 나지 않겠어?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팀의 좀 전력 누수를 좀 살펴보면 첼시는 그래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공백이. 센터백인 티아고 실바 정도가 지금 부상으로 못 뛰고 나머지는 몸 상태가 다 회복이 되거나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약간 부상 여파가 있었던 조르지뉴, 마운트, 카이 하베르츠가 다 복귀했기 때문에 명단에 드는 거는 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반면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조금 어렵죠. 지금 부상자가 좀 공백이 많습니다. 중앙 수비수 히메네스가 부상 때문에 지난 주말 다쳤죠. 못 뛰고 오른쪽 풀백인 브루살리코도 부상이고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 풀백에 좀 문제가 좀 있네. 왜냐하면 오른쪽 풀백에 트리피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계속 못 뛰고 있잖아요. 그다음에 윙 측면 쪽에서 뛸 수 있는 야닉 카라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부상. 그리고 미드필더의 엑토로 에레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부상이나 코로나 공백이 좀 많은 상황이죠.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한다면 뭐 르마 아니면 무사 덴벨레 이런 공격적 자원들이 이제 부상 복귀했다는 것. 그리고 지난 주말 라리가 경기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했던 요 사울 리게스, 사비치는 뭐 이 경기는 뭐 나서는데 좀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이런 게 그나마 좀 어려움 속에서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 그럼 누가 나오는지 선발 라인 예측을 한번 해드리면 홈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3백스잖아요. 에르모소 해가지고 3-4-1-2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쪽에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주앙 펠릭스, 그다음에 이제 약간 세컨 쪽에 앙헬 꼬레아 선수를 투입을 할 텐데 요 앞쪽 라인이 좀 무섭죠. 과거에 알레티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굉장히 공격적 파괴력이 많이 늘어났죠. 바르셀로나에서 수아레스 데려오면서 좀 약간 또 시메오네 감독이 전술을 바꿨는데 이게 제대로 좀 주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수아레스가 라리가에서도 리오넬 메시와 함께 득점 랭킹 공동 1위입니다.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주앙 펠릭스는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. 2021년 올해 들어와가지고 공식 경기에서 한 골밖에 없습니다. 주앙 펠릭스 물론 지난번에 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빨리 올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알레티 같은 경우는 라리가에서는 가장 많이 골을 넣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할 때는 6경기에서 7골밖에 못 넣었어요. 그러니까 챔스에서는 좀 얼마나 더 터질지 그게 이제 앞쪽 라인들 수아레스, 주앙 펠릭스 꼬레아 이런 선수들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수아레스는 투엘 감독이 파리 이끌 때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오려고 했던 인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경기 앞두고도 내가 원래 이적하려고 그랬어 영입하려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던데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막 흔드는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. 자 그리고 이제 허리 쪽에는 왼쪽부터 헤난 로디 그 다음에 미드필더 쪽에 사울 리게스 코케 오른쪽엔 요렌테 여기가 이제 공백들이 좀 있습니다. 백스리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에르모소, 그 다음에 펠리페, 사비치, 골키퍼는 오블락 쓸 것 같습니다. 원정팀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제 3-4-3 쓸 것 같아요. 뭐 크게 전력 공백이 없는 상황인데 에브라함을 최전방에 갖다 놓고 약간 이선 쪽에 베르너와 마운트 세워놓고 허리 쪽에는 알론소, 코바치치, 조르지뉴, 오도이를 오른쪽에 세울 것 같아요. 오도이를 지난번 주말에 넣었다가 빼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 갖고 뭐 이 경기 빼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
여기서 이제 다시 오더힐을 좀 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3백은 리디거, 크리스텐센, 아스필리쿠에타. 골키퍼는 이제 맨디가 쓸 것 같습니다. 두 팀은 유럽 대회에서 그동안 만나가지고 정말 절묘하게 밸런스를 맞춰왔어요. 7번 싸웠는데 2승 3무 2패 똑같습니다. 서로가. 이번 1차전 어떻게 될까요? 두 팀은 한 골 승부 혹은 1, 2차전 다 합쳐봐야지 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좀 예측되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. 또 그리고 경기 보시다가 투엘 감독하고 시메오네 감독이 한판 붙는 모습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, 같은 시간에는 또 다른 16강 1차전인 라치오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새벽 5시에 경기하니까 네, 이따가 조금 일찍 주무셨다가 시간 맞춰서 같이 보시죠. 이따 뵙겠습니다.